자바의 기초는 먼저 자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장점으로는 플랫폼의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다. 즉 인디펜던트하다.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 자바 언어가 웹 쪽에 많이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웹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체제를 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바가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도 이 자바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자바 운영체제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웹 환경에 적합하다. 웹 환경에 적합하다. 그리고 C++에서 제공하는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based on C++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API.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즉, 이 API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네트워킹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거를 작성할 필요 없이 이 자바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하면 네트워킹을 할 때나 멀티 프로세싱, 그러니까 다양한 다양한 방식의 메소드들을 자바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보면 보통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커넥션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을 작성을 하죠. 문장을 작성을 하고 작성한 문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하게 돼요. SQL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결과를 줄 거예요. 즉 리절트 셋이죠. 리절트 셋을 던져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바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공을 할 때 리절트 셋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안에서 커넥션을 생성하고 SQL을 만들고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받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이 커넥션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 작성할 필요 없고요. 자바 API를 사용을 하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자바 프로그래밍 안에 작성되어 있는 API를 써가지고 직접 어떤 객체, 하나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의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체제에 독립적이다. 그리고 웹 환경에 적합하다. 그리고 C++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건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자바 API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가비지 컬렉션은 뭐냐면 저희가 C 언어를 다뤄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C 언어에서 어떤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즉 우리가 작성한 어떤 자료를 메모리에다가 올려요. 메모리에다가 올렸을 때 나중에 그거를 메모리를 비우는 작업을 C 언어는 우리가 직접 해줬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malloc 하는 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fre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 언어 안에 malloc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free는 반대로 메모리에 올라간 데이터를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방에다가 뭐를 막 집어 넣었어요. 가방하고 메모리하고 같이 대응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가방의 사이즈가 메모리의 사이즈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방에다가 무한정 여러분의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넣고 그리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메모리에 올리고 그거가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다시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일련의 작업을 자바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것도 실제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간략하게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또 멀티스레드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멀티스레드라는 건 그 간단하게 다중 처리입니다. 다중 처리. 여러분들이 멀티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혼자 막 일당 100 일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나는 100사람이 일할 거를 나 혼자 할 수 있어. 뭐 그런 것처럼 자바 프로그램도 멀티스레드 기반의 멀티스레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적 로딩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로딩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이나믹 로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방의 용량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방 안에 필요한 필수적인 뭐 도구랄지 내 물건들 그런 것들을 넣어야 할 텐데 이 자바 프로그램은 동적 로딩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할 때 메모리에 올리거나 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적 로딩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JVM이라고 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는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바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다. 즉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어떤 운영체제든 이 자바 프로그램은 한번 작성하기만 하면은 따로 별도로 해줄 작업 없이 모든 운영체제에 더 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JV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상 버추얼 머신, 말 그대로 가상 기계예요. 가상 기계고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자바 프로그램을 돌리는 어떤 운영체제가 환경 위에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 중간에 이 JVM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바 프로그램하고 운영체제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고 하드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뭐 프린트 그리고 뭐 네트워킹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자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자바 안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API가 운영체제하고 JVM을 통해서 운영체제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컴퓨터 자원들을 획득하고 그리고 반환하고 하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계층으로 그려볼게요. 간단한 그냥 일반 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아래 JVM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OS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운영체제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으면 JVM 위에서 운영체제하고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은 JVM이라는 게 없고요. JVM이라는 게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운영체제하고 통신을 합니다. 이게 일반 운영체제고, 일반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게 자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게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JVM이라고 하는 대신 이 JVM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마다
운영체제마다 그 운영체제에 맞는 JVM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바 홈페이지 가시면 그 운영체제마다의 JDK라고 하는 JVM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바 디벨롭먼트 킷, 그것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딱 설치만 해 놓으면, 그러니까 JDK를 설치만, 실제로는 JRE죠. JRE. JDK는 디벨롭먼트 킷이고요. 툴킷이고요. 자바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운영체제별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그 환경, 자바 환경 구축을, 자바 실행 환경을 구축해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면 JVM이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종류 JVM 타입이라고 할게요. JVM 타입이 있고요. 얘는 이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중간에 윈도우즈용 JVM, 그리고 맥킨토시 맥용 JVM, 그리고 뭐 리눅스용 JVM, 여러 가지. 이 윈도우랑 맥이 운영체 맥OS라고 해야 되겠죠. 윈도우나 맥OS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운영체제라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금요 앞에 그 자바의 정석이라는 책을 펴놓고 하나씩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바의 정석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바 언어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바 JDK라고 하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오라클에 가입을 하세요. 오라클에 가입을 여기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오라클에 가입하실 수 있고,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메뉴 하나씩 제가 따라가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오라클에 가시면 이 안에 다운로드 탭이 이렇게 있죠. 이 다운로드 탭을 딱 가시면 팝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팝업 중에 자바 SE라는 것을 클릭하세요. 자바 SE.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현재 자바 8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8이 아니라 7 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JDK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Accept License Agreement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 그냥 설치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중간에. 그때 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시고 바로 C 드라이브 아래 자바 폴더 아래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보면 이 자바 경로 설정, 자바 JDK 경로 설정을 하면서 어, 이 공백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특히나 리눅스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자바라고 하는 폴더의 바로 아래다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자바 패스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바 패스라고 설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ID 즉 인테그레이션 데벨롭먼트 environment ID 그 이클립스 같은 그런 통합 개발 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 메모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자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컴파일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혹은 빌드할 때 도스 환경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를 뭐 대비해서 혹은 연습 삼아 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위해서 이 자바 패스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윈도우 7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시스템 보안. 제어판을 들어가 보죠.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보안이 여기 있죠. 여기 딱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속성이 나와요. 여기서 탭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탭 중에서 고급 탭을 선택을 하시고 환경 변수를 누르신 다음에 나오는 이 팝업에서 아까 설치하실 때 지정했던 이 경로를 그대로 시스템 변수 편집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수 부분에 보면 패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이렇게 없애버리면 큰일 나니까 꼭 주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 끝에 가가지고 세미컬런을 누르신 다음에 자바 패스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이 윈도우는 그 자바 패스를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R 키를 누르시면 이러한 실행 창이 떠요. 거기서 cmd 명령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도스 환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패스라고 명령어를 쳤을 때 아까 지정했던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지정했던 자바 패스가 그대로 나오면 제대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내 PC에 설치된 자바 버전, 그리고 내 PC가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바의 버전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JDK는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플, 이제 자바 환경을 구축을 했으면, 자바 개발 환경을 구축을 잘 하셨으면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클립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클립스를 이 개발 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뭐 이 이클립스가 없으셔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클립스를 사용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처음에 딱 이클립스를 켰을 때 저는 기존에 작성하던 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저는 헬로 월드라고 할게요. 이 안에 보시면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JRE는 자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바 API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 또는 클래스 또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자바 환경을 구축해주고 있고 만들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고요. src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소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스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클래스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여기 클래스 이름을 헬로 월드라고 할게요. 헬로 월드라는 그러면 그 클래스가 딱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은 이 클래스라는 것이 선언이 됐으면 이 안에 이 클래스가 무슨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이 이클립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러한 자동 작성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타이핑 수고를 많이 덜어주죠. 그래서 메인 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 메인 메소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자동 작성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 명령어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 자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떠한 동작과 관련된 일단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콘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콘솔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sys out이라고 치시고 똑같이 컨트롤 스페이스를 딱 누르시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시스템 함수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작성을 해주면,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셔야 되는데, 돌리는 방법은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우클릭해서 Run As 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했던 대로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해주죠. 기본적인 자바의 문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바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문법, 신텍스, 자바 신텍스라고 할게요. 기본적인 자바의 문법은 클래스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할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사이에다가 to do something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할 프로그램을 여기 사이에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클래스가 작성이 돼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자바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메인 메소드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때 하게 되는데 가장 시작 부분을 저희는 메인 메소드라고, 자바는 메인 메소드를 시작 부분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이러한 시그너처를 갖고 있어요. 시그너처라는 용어에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여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메서드, 즉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시고 나서 그 작성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운영체제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예요. 메인 메서드인데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메인 메서드죠. 얘들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문법.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고 하는 함수 시그너처를 작성을 해 주시면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램이 돌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스트링, 그리고 대괄호가 이렇게 열고 닫고 대괄호가 되어 있죠. 얘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배열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링형 배열을 이 아규먼트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메인 함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내에 어떤 다른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도 있고,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 아웃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메서드들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 클래스 하나에서 이 클래스를 딱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 딱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면 어떤 xx.jav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했을 때, 이걸 보시고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hello world.java라고 하는 파일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보통은 이 파일 하나에는 클래스 하나만 작성이 돼야 되지만 클래스를 2개 이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에러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해서 문제죠, 문제. 프로그램이 잘못 작성했다라고 어떤 자바에서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데 그것이 에러라고 하죠. 프로그램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플 자바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생방송에 아무도 안 계신데 보지 않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진도를 계속 나가서 나중에 뒷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먼저 쭉 보시고 미리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하고 진도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에러. 오케이저널 어, 그리고 솔루션을 이렇게 제목을 붙일게요. 우선 cannot find 심볼이라고 하는 에러가 있고요. cannot resolve 심볼이라고 하는 에러가 있대요. 이 에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지정한 변수라는 것도 개념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받아들일 때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가상의 어떤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으면 그 A라고 하는 변수에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변수나 메소드, 즉 메소드는 어떤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호출을 하게 되면 자바에서는 cannot find 심볼이나 cannot resolve 심볼이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러가 또 있대요. 세미컬런 익스펙티드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얘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한 문장을 작성을 했으면 반드시 끝에다가 이 세미컬런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exception in thread main,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렇게 블라블라 붙어 가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안에서 메인 메서드가 작성이 안 돼 있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에어장님 어서오세요. 지금 현재 자바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지만 반드시 그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앞에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no class def found 라는 에러 메시지가 있대요.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뒤에 뭐 한 다음에 no class def found 에러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hello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를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을 했는데, hello라는 클래스가 없으면 이런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illegal start of expression 라는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 얘는 문법에 맞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요. 그리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or enum expected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는 키워드가 자바에서 제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클래스 키워드가 있고 인터페이스 enu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들이 이거 셋 중에 하나는 써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간단한 클래스를 딱 작성을 하는데, 이 앞에 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지우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자바에서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자바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그 자바의 정석의 챕터 2에 변수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잠깐 녹화